똑같은 실점, 똑같은 패배, 세트피스 플러스 후방 빌드업 실수. 아쉬웠던 토트넘의 경기력, 토트넘 부스 미넨. 손흥민은 11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미넨 간의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약 82분을 소화했다. 경기는 2에서 3 토트넘의 패배로 끝났다. 토트넘과 미넨은 지난 3일 한국에서 이미 한 차례 친선전을 가진 바 있다. 토트넘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에 서미넨에 1에서 2로 패했다. 한국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토트넘은 미넨을 홈으로 초대해 설욕전에 나섰다. 그러나 안방에서 열린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2에서 3으로 패하며 2연전을 모두 미넨에 내줬다. 토트넘의 시작은 좋았다. 전반 1분 강한 압박으로 공을 뺏어낸 뒤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보냈고 이 공이 요주아 키미히의 발에 맞고 데얀 쿨루세브스키에게 연결됐다. 기회를 잡은 쿨루세브스키는 공을 골대 안으로 밀어 넣으며 행운의 선제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전반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했지만 이후 미넨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미넨은 전반 16분 동점골을 만들었다. 프리킥 상황에서 키미히가 올린 크로스를 마티스 텔이 머리에 맞췄으나 공이 토트넘 수문장 굴리엘로 비카리오 손 맞고 흘렀다. 이때 공이 미넨 센터백 다요 우파메카노에게 향했고 우파메카노가 공에 발만 갖다 대면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미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역전에 성공했다. 미넨은 전반 31분 전방 압박을 통해 토트넘 박스 안에서 공을 탈취했고 토마스 밀러가 내준 패스가 굴절돼 세리주 그나브리에게 향했다. 이후 그나브리는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경기를 뒤집었다. 역전에 성공한 미넨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점수차를 벌렸다. 전반 44분 프리킥 상황에서 하파엘 게이루가 올린 크로스를 밀러가 머리에 맞춰 골대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장식했다. 전반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만들었지만 이후 내리 3골을 허용하며 패배 위기에 몰린 토트넘은 후반전에 공격 템포를 높였다. 후반 16분 미넨의 빌드업 실수를 놓치지 않고 루카스 베리발이 공을 잡아 쿨루세브스키에게 패스했다. 이후 선제골 주인공 쿨루세브스키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날 멀티골을 달성했다. 쿨루세브스키의 두 번째 골에 힘입어 토트넘은 추격에 나섰으나 끝내 동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2에서 3패배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국에서 치른 친선전에 이어 또다시 미넨의 한 골차 패배를 당했다. 이날 친선전에서 또다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기에 국내 축구 팬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손흥민과 김민재 모두 나란히 선발로 출전했고 손흥민은 후반 37분에 교체됐다. 김민재는 후반 45분에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지난 한국에서 진행한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에서도 나란히 선발로 나왔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패해 김민재에게 승리를 내줬던 손흥민은 홈에서 치른 친선전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이날 4-3의 3전형에서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82분 동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손흥민이 이날 기록한 슈팅 횟수는 1위인데 전반 27분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먼 거리에 날린 장거리 슈팅이었다. 이 슈팅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냈다. 다만 후반전 쿨루세브스키의 추격골 상황 때 압박에 가담해 공 탈취에 기여하면서 쿨루세브스키가 멀티골을 달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경기 후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을 포함해 미넨전에 출전한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을 매겼다. 친선전이다 보니 교체 투입된 선수가 많아 매체는 전후반을 나눠서 평점을 매겼다. 먼저 매체는 손흥민의 전반전 활약상에 대해 평점 6을 주면서 위협적으로 보였고 몇 차례 좋은 돌파를 시도했다 라며 몇 번이나 좋은 위치에 있었으나 공은 그의 발에 닿지 않았다 라고 평가했다. 후반전 활약상에 대해선
손흥민은 중앙에서 앞쪽으로 돌아와 토트넘의 후반전 득점에 관여했다. 라며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나가기 전까지 토트넘 선수들 장 가장 많은 시간을 뛰었다. 라고 밝혔다. 손흥민의 후반전 평점 역시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6이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손흥민은 홈에서 열린 뮌헨과의 친선전까지 마치면서 드디어 프리시즌 친선 경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제 손흥민의 다음 경기는 시즌 첫 공식전이다. 토트넘은 오는 20일 오전 4시 영국 레스터에 위치한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승격팀 레스터시티와 2024에서 25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올리며 훌륭한 한 해를 보낸 손흥민은 프리시즌 기간 동안 친선전 7경기를 모두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과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얼마 남지 않은 프리시즌을 잘 마무리해 손흥민이 개막전부터 득점포를 가동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뮌헨은 독일로 돌아가 한 차례 더 친선전을 가진 후 시즌 개막에 돌입한다. 뮌헨은 오는 14일 오스트리아 클럽 WSG 티롤과 친선전을 가지고 17일 SSV 울름 1846과 독일 축구연맹 DFB 포칼 1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을 시작한다. 충격, 난 김민재, 진짜 메뉴 온다. 메디컬 테스트 플러스 이정료 740억. 뮌헨의 작별 인사 끝. 독일 매체 스카이 스포츠 는 12일 한국 시간 더 리흐트가 누사이르 마르라위와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 가까워지고 있다. 곧 맨체스터에 도착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두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라고 알렸다. 더 리흐트는 189cm 피지컬에 빠른 발을 보유했고 뛰어난 수비력을 가지고 있다. 아약스에서 뛰던 10대 시절부터 전 유럽이 주목하는 유망주였고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두각을 보였다. 네덜란드에서 유럽 3대 리그로 입성할 무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꽤 연결됐지만 더 리흐트 선택은 이탈리아 세리에 A였다. 세리에 A 우승 경쟁팀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3시즌 동안 117경기에 출전하며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다. 유벤투스에서 유럽 3대 리그 검증을 끝낸 뒤 바이에른 뮌헨으로 방향을 틀었다. 새로운 독일 무대에 이어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쟁팀 합류에 더 리흐트 동기부여도 충분했다.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 철벽이라는 별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잦은 부상으로 100% 컨디션을 보이지 못했다. 프랑스 대표팀 다이오 우파메카노와 듀오로 활약했는데 토마스 투엘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시절 김민재 영입으로 주전 경쟁 3파전 2됐다.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아시아인 최초 올해의 선수상 중앙 수비수로 한 시즌 만에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김민재와 함께 통곡의 벽조합을 기대했다. 하지만 2023에서 24시즌 전반기에 부상이 발목을 잡으면서 완벽한 몸 상태로 피치 위를 누비지 못했다. 겨울 휴식기가 끝난 뒤 후반기에 기회를 잡았다. 김민재가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차출된 4위 신입생 에릭 다이어와 짝을 이루어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독일 현지에서도 쌍둥이처럼 닮았다 라고 칭찬했고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기여했다. 후반기 붙박이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지만 투엘 감독이 떠나자 방출설이 돌았다. 맨체스터 시티 레전드 센터백 출신 뱅상 콤파니 감독이 대대적인 팀 개편을 하고 있는데 후방 라인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김민재와 에릭 다이어를 제외한 대부분을 보내고 새 판짜기를 하려고 했다. 공격적인 수비를 좋아하는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에게 높은 점수를 줬지만 더 리흐트와 우파메카노에겐 합격점을 주지 않았다. 더 리흐트는 최대한 입장을 아꼈지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 이후 상황이 변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적 시장 초반부터 슈투트가르트에서 이토 히로키를 데려왔고 현재에도 꾸준히 다른 중앙 수비들과 연결되고 있다. 휴식기 동안 바이에른 뮌헨과 2027년까지 계약인 더 리흐트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아약스 시절에 자신을 톱 클래스 반열에 올렸던 에릭 텐 하흐 감독 러브콜을 뿌리칠 수 없었다. 김민재 방출설에 나에게도 매번 잊지도 않은 루머가 있었다 라고 말했던 그였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을 결정하게 됐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2일에 더 리흐트와 마즈라위 동시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적료 옵션 포함 5천만 유로, 약 745억 원의 더 리흐트 이적을 승인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알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이 100% 완료될 날이 곧 다가온다 라고 확신했다. 더 리흐트 영입 소식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들 반응이 있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리 샤프는 더 리흐트는 볼을 잘 다룬다. 상대팀이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해도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빌드업에 정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더 리흐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온다면 지난 시즌의 수비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쪽도 있었다. 리오 퍼디난드는 부상이 많았고 지난 2에서 3년 동안 완벽한 주전 중앙 수비로 출전하지 못했다. 더 리흐트에게 큰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유벤투스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우리의 예상만큼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기에 불확실한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며 반신반의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합류에 후반기 방출설에 시달렸던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두 번째 시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 토트넘과 프리시즌 평가전을 위해 방한한 자리에서 팀을 떠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런 적도 없고 바이에른 뮌헨에 잘 정착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프리시즌 동안 새로운 감독님과 새로운 전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다. 동료들과 합을 잘 맞춰서 그라운드에서 잘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다짐했다. 3. 2군, 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 8년 만에 이적 결심. 레알 소식을 전하는 마드리드 엑스트라는 12일 한국 시간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의 말을 인용해 파스는 레알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2004년생 아르헨티나 국적의 미드필더 파스는 레알이 기대하는 2선 자원이다. 자국 리그 아틀레티코 산호안, 스페인 테네리페 유스를 거쳐 지난 2016년 레알 유스에 입단한 그는 지난 2022년 리저브팀 2군인 카스티아로 승격했고 2022에서 23시즌 도중 1군 무대로 콜업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1군 데뷔전을 치른 것은 지난 2023-24 시즌이었다. 브라가와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한 그는 짧은 시간에도 확실한 인상을 남기며 팬들을 환호케 했다. 이후 주로 교체 자원으로 활용되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다. 2023에서 24시즌 최종 기록은 8경기 1골. 본격적으로 1군에서 기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적 가능성이 불거졌다. 선수 본인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원했기 때문. 매체는 파스는 더 많은 경기에 나서고 싶어 한다. 완전 이적이 될지 임대 이적이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라고 보도했다.